야, 녹화를 안 누르고 시작했다. 야,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그지? 미안. 자,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나누는 기준인데, 이 아래로 볼록인 아이들은요, 이 아래로 볼록인 아이들은 니네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냥,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요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요게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라고 배웠지. 그건 조금 잘못 배운 것 같고,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좀 애매하게 배운 거고, 이게 양수니까 끝에가 올라가면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개념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잘 들어봐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요, 어떤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접선을 계속 그릴 거야. 그럼 이 접선을 잘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 다음 요렇게 x값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x가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뭐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0 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배웠던 거고, 그치? 0 되는 점을 특정해서 꼭지점이라고 배웠던 거고, 어제 굉장히 유식한 말 하나 배웠죠. 어제 유식한 말 하나 배웠죠. 어떤 말 배웠어? 꼭지점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극점이라는 아주 좋은 말로 쓰자. 아주 좋은 말로 쓰자. 야, 화면이 밝은 건 어쩔 수 없어. 낮이야. 지금 밖이 밝어. 그렇다고 우리 집 창문을 뜯어서 벽을 만들 순 없잖아? 그지?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Sorry. 자, 그래서 지금 요걸 극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극점을 지나도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즉, 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증가 상태입니다. x가 커질 때, x가 막 커지잖아? x가 무한대로 커지면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고, 한 점에서 접선 니네가 몇 개 그려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무한대로 바닥 쓰겠죠. 그죠? 90도에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위로 볼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위로 볼록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 점에서 접선 내가 막 그려보면 이 접선들이 처음에는 뭐 플러스 25, 플러스 20, 플러스 10, 플러스 뭐 5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0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음수 되잖아. 그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는 사람 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는 사람 손? 그래서 이 위로 볼록이라는 거는 기울기가요. 접선으로 써줄까? 접선의 기울기가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2차 함수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2차 함수 때까지는. 2차 함수는 그래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인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3차가 되잖아? 3차가 돼버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니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새끼 위로 볼록인 것 같은데? 이 새끼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 같은데? 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붙어 있어요. 그치? 붙어 있어 버린다고. 자, 그렇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붙어 있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까지가 위로 볼록이고 어디까지가 아래로 볼록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인 상태, 여기는 딱 봐도 위로 볼록인 상태잖아, 지금 여기는. 그지? 여기는. 그리고 요거 어제 배운 점. 자, 요 점, 요 두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요 두 점은 극점이라고 불렀죠. 그치? 어제 복습하라고 그랬다. 자, 여기는 극점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극대점, 극소점.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진짜 많이 익숙해져야 해. 그래서
여긴 극점이라고 불렀어. 요 두 점은. 요 두 점 극점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면 극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애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증가 상태인 거야. 높이가 올라가고 있잖아. 어제 어떤 애들이 질문을 몇 명이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 증가한다는 얘기가요, Y가 커지는 건가요? 물어봤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요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Y가 커지는 게 맞거든? 근데 증가 상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증가 상태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로 잡잖아, 그지?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잡는데, 내가 X를 이만큼 양수로 잡아버렸을 때, 즉 X가 커졌다고 가능한다. X가 커진다면 Y도 커집니다, 이런 뜻인 거야. X가 커질 때 Y도 커집니다. 즉 X의 증가 방향과 Y의 증가 방향이 같을 때. 그래서 요때를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불러요. 니네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언제 배웠냐면 1학년에 배웠어.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x1,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다 이면 fx1과 fx2가 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다. 이렇게 2대는 뭐야? 2다. 자, 그래서 x값이 커지면, x가 커지면 그거 집어넣은 y도 커집니다. y도 커집니다. 요런 거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정의해.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래프는 우리가 그 고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커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커진다.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y가 커지면, 즉 올라가면 증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커지니까 증가 상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지, y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는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알겠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 뭐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애들만 좀 헷갈리는 거지 우리는 안 헷갈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얘는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까지는 올라왔어. 극대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좀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근데 얘는 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얘는 위로 볼록인데 이씨 어디서 붙어 있는 걸까? 그게 접선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가 위로 볼록이고 어디까지가 아래로 볼록이냐는 접선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얘는 접선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점점 작아지고 있죠. 맞지? 지금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작아지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0이 되자마자 다시 무슨 수로 떨어지겠어? 음수로 떨어지겠지. 그럼 음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기울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점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좀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하는 김에 다 할게요. 자, 하는 김에 합니다. 하는 김에. 자, 봐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야. 근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아래로 볼록인 점에서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어,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 fx라는 함수가요, 이 접선 L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려도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이 m이라는 접선보다 이 fx라는 함수가 무조건 위에 있게 된다고. 이 그래프 위에, 이 접선 위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냅다 그리잖아? 그러면 이게 접선이야. 이게 접선이고 이게 gx라는 함수란 말이야. 근데 보면은 접선보다 항상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 밑에 있어야 돼요. 접선이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접선을 그리면 위아래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 근데 지금 요런 상태가 되면 아주 웃기는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요런 상태가 되면 얘가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인데,
내가 여기 어딘가에 접점,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딱 요 점, 요 변곡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냐면, 접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서 얘는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이 접한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 변곡점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뚫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접선이 L이라는 접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볼록인 상태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니까 당연히 접선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지금 요 상태인 거야. 그지? 접선보다 함수가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맞는 거고. 근데 요 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위로 볼록이다 보니까, 이쪽은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보다 함수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 점에서는, 이 변곡점에서 지나는 이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함수를 뚫어버리는 요런 모양의 특이한 접선이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 변곡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요때를 보면 이쪽은 위로 볼록이고 이쪽은 아래로 볼록인데, 그지? 이쪽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는요, 잘 봐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 작아지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눕고 있잖아, 점점 기울기가. 그치? 접선을 탕탕 몇 개만 그려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다가 중간에 기울기 0 되는 점이 한 번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고요.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기울기가 극대점에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는 여전히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작아질 거냐 하면 변곡을 지나는 이 접선이 될 때까지 기울기는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딱 여기서 작아진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다시 어떻게 시작해? 좋아요. 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플러스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요, 얘가 기울기 최소예요. 기울기 최소값입니다. 기울기 최소값은 변곡점에서 생깁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0 됐어? 더 작아져. 음수야. 왜 더 음수야? 작아져 하다가 딱 여기까지 작아진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커질게. 이렇게 커지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못 구합니다. 최대값은. 여기서는 이 상태는 최대값은 못 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무한대로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는 기울기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변곡점은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변곡점은요, 얘는 f'x가 0 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f'x, 즉 미분을 몇 번 한 상태란 얘기야? 2번 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2번 한 상태. 이거를 찬찬히 얘기를 하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뭐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한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자, 요런 3차 함수가 있어. 요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f'x야. 미분을 하면 얘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입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이걸 미분할 수 있잖아. 그렇지? 미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미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함수 y의 변화율. 얘가 y니까 y의 변화율. 그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지? y의 변화율. x당 y의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dx, dy 이렇게 했었지. 그지? dx분의 dy, dx. 자, 그래서 y의 변화율입니다. 라고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y를 미분하면 y의 변화율이 나는 거고요. 다시 y를 미분하면 y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y 프라임이니까 얘는 기울기잖아, 그지? 기울기.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잡아서 얘가 이제 6x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러면 뭐냐면 얘는 y 프라임, 즉 기울기의 변화율인 거야. 기울기의 변화율. 즉 기울기의 변화율이 0 되는 걸 찾잖아요. 기울기의 변화율이 0 되는 걸 찾으면 얘는 기울기의 변화율이 음수인 상태인 거죠. 기울기의 변화율이 음수. 아, 진짜 글씨 존나 못 쓰네, 진짜. 자, 얘는 기울기의 변화율이 음수고, 다시 얘는 기울기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쪽은 기울기의 변화율이 양수인 상태인 거야. 이해되니?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고 기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나야 되는 거야? 기울기의 변화율이 0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죠. 기울기 0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는 개념은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나눠주는 문제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나눠주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찾는 방법은 일단은 미분을 몇 번 해서 미분을 2번 합니다. 미분을 2번 해서 미분 2번 한 값, 즉 기울기의 변화율이 0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즉 기울기의 변화율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요 포인트. 자, 요거를 빠르게 찾아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요게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감자 올라오듯이 막 빼면 뺄수록 이제 막 뭔가 하나씩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변곡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됩니다. 지금 내가 계속 그래프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얘기만. 굉장히 그래프의 중요도를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알아들었겠지, 그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울기 중요한 점은 알아들었겠죠. 자, 열심히 받아 쓰면서 적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한 절반만 돼도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절반만 이해하더라도 내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절반 이상은 이해가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상위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삼각함수란다. 3차 함수 그래프 끝판왕으로 가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 끝판왕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프 얘기는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3차 함수 그래프 끝판왕. 마지막. 끝! 아이고, 머리야. 기다려봐. 좀, 열심히 좀 지워놓고. 약간 병이 있어서 더러우면 쓰기 싫어져. 나 평상시에 칠판 지우는 거 알잖아, 니네. 그지? 나 평상시에 칠판 지우는 거 알잖아. 자, 이제 누구한테도 어려워요, 이거는 여기 있는 17마리의 아이들한테 전원 전부 다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워도 좋고 대신 나중에
내가 막 수업 중에 막 쓸 거야. 내가 막 수업 중에 계속 쓸 거야. 왜냐하면 익숙해지라고. 니네가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작정 막 쓰기 시작할 거야. 문제를 풀 때 어마무시하게 쓸 겁니다. 하여튼간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맞다 그때 얘기한 게 저런 게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나오면 맞아 저런 게 있었지 또 다시 한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한 3번 4번 정도만 얘가 노력을 해주면 외워진다. 외워진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외워질 테니 정리를 이쁘게 잘 하시고요. 정리를 잘 하시고 예전에 정리 한 번 한 적 있어. 내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진 않아.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하긴 했을 거야. 봐봐라. 그래프의 모양을 잠깐 한번 볼게. 그래프 모양을 이런 거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그려줄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난리 났군요. 자, 구음포 조심해라. 오늘 3명 발생했단다.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난리들이. 자, 3차 함수 그래프는요. 반드시 스르르르르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스르르르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자 요런 모양의 똑같이 생긴 합동인 8개의 사각형 안에 쏙 들어갑니다. 8개의 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물론 이 사각형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막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하겠지. 이 사각형의 모양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사각형을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여기가 극점이고요. 여기가 극대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변곡일 거고, 그쵸? 여긴 변곡일 거고, 그 다음 여기가 극점이죠. 극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대각선으로 하는, 극대와 변곡을 대각선으로 하는 요 사각형 8개를 붙여놓잖아? 요 8개를 사각형을 붙여놓잖아?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얘는, 무조건 요 똑같은 사각형 8개 안에 요 끝점과 끝점을 지나는 이거 물론 이 위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는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 위로 아래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딱 8개의 정사각형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뭐 하는지 잘 봐봐. 자, 요 극대의 x값을요. 요 극대점 x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그 다음 여기 변곡점의 x값을 내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는 극소값의 x값이니까 극소값의 x값을 감마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이 극대에서 접선 그은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지? 맞잖아. 극대에서 접선 그은 거. 극대에서 접선 그은 겁니다. 접선. 함수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시그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그러면 이 길이가 다 어때? 지금 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물론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 이렇게 봤을 때도 이 길이도 어때야 돼요? 이 길이도 다 똑같아야 돼요. 알겠니? 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이 이렇게 비틀어져도 똑같아요. 사각형이 비틀어져도 이렇게 비틀어져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봐라.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때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접선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만나겠죠. 이렇게. 자 접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 이제 L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인 접선을 또 한번 그어요. 이렇게 평행인 접선 이렇게. 자 평행인 접선 M을 또 긋습니다. 아이고 웬만하면 쓰겠지만 너무 같다. 자 이렇게 평행인 왜 이래? 자 이렇게 평행인 접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게 L이었고 이게 M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접선 하나 그리고 평행인 접선을 하나 그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 느낌. 이렇게 비틀어진 느낌. 그지? 그러면 여기
접점, 그 다음 여기 접점, 그 다음에 여기 변곡. 변곡은 물론 뭐 조금 이따 다시 하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무조건 가운데예요. 변곡은 이 점과 접점 사이의 가운데. 뭐 당연히 여기는 극대와 극소 가운데겠죠. 항상 이렇게 가운데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만나는 점, 여기를 뭐 이렇게 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도 똑같이 이런 모양. 자, 평행사변형 똑같은 8개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8개 안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칠판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그림이 되게 이상한데 나도 알아 지금. 이게 칠판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그림이 상당히 꼴랑꼴랑하게 그려진 건 나도 아는데 잘 이해해서 들어야 돼. 자, 이 점이 접점입니다.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변곡점을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가. 그지? 다시 만나는 요 값을 감마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1대 2를 만족해야 돼요, 길이가. 왜냐하면 여기까지 했을 때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니네 손으로 그려봐야 된다, 얘들아. 이건 니네 손으로 그려서 계속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족할 것이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계속 그려야 돼. 얘들아, 이거 진짜 계속 그려야 돼. 이게 왜 계속 그려야 되냐 하면 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하거나 뭔가 힘든 방정식을 풀거나 미분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상으로 완전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조금 외워주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외워줘야 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그림 2개만 할게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2개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써먹는 데는 좀 지장이 없다. 이거 2개만 알고 있어도 써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엄청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퍼부어서 되게 미안한데 지금 앞에 했던 3차 함수 그래프랑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랑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지금 처음만 좀 힘들자. 처음만 힘들면 고3 끝날 때까지 편안해져. 특히 문과들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지금 문과 수학에서 수투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정적분 쪽에 조금 더 짜증나는 게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니네가 따라올 수 있다면 수투 가지고 힘들어하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것도 뭐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막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놓고 있는데 니네가 저건 뭐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외워주자. 자, 일단 이쁘게 그려요. 이쁘게 그려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야. 극대점, 변곡점, 극소점, 다시 만나는 점. 이게 중요해. 다시 만나는 점이야, 이게. 다시 만나는 점. 이름을 다시 만나는 점이라고 할게. 다시 만나는 점.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그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감마라고 한다면 이 점, 이 점의 x값이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점의 좌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 길이 2배 하면 딱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뭐 어려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쓰는 애들은 안 쓰더라 이거를. 자, 다 그린 사람 손. 다 그린 사람 손. 오늘은 좀 어떻게 덜 끊기니? 오늘은 좀 덜 끊기나 보네. 준서는 또 나가네? 그래. 준서는 또 나갔어. 다시 들어오고.
참 좀 그래. 진효야, 영지 왔냐? 전화 왔다고? 영어학원이겠지. 그치? 너 영어학원이지? 이 영어 빠들이 새끼야. 넌 두고 봐. 이쁜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줄 거야. 이쁜 여자 선생님으로 바꿔줄게. 아, 영지 왔니? 오케이. 야, 공공문자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오는구만. 영지, 민정이 왔고, 수지 왔지? 민정이 수지 왔지? 왔고, 민정이. 왔고, 오케이. 아, 우리 애들 출석률은 좋아요. 아주 그냥. 말은 잘 들어. 어쩜 이렇게 말은 잘 들어. 애들은 참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다 좋은데, 이런 제기랄 공부가 안 되네. 야, 공부만 되면 거의 뭐, 엄마 친구 엄친딸인데, 그지? 엄친아, 엄친딸. 이렇게 착하고, 그런데 왜 그거 하나가 안 될까? 그거 하나만 딱 되면 진짜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엄친딸 이거 되는 건데. 그지 수지야? 응? 그지? 자,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4차 함수 그래프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3차 함수에서 일단 해야 될 내용들은 다 했어요. 3차 함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다 했습니다. 일단 극대극소 개념 설명했죠. 극대극소라는 건 증가 감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즉 터닝 포인트. 함수가 터닝 포인트 터닝하는 그 포인트. 그 점을 이제 극대극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점. 즉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붙여놓는 그 접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점인 건 아니에요, 얘들아. 기울기가 0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3차 함수 이런 문제 있었잖아. 이렇게 가다 기울기 0 한번 됐다가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있었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기울기가 0인 건 맞아요. 기울기가 0입니다. f'x가 0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끝난다고 치면. 근데 문제는 이 점은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극점 아니고요. 얘는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죠. 얘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변곡점이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게 위로 볼록이고요.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접선을 그려보면 알아요. 접선이 기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0을 향해서 작아지고 있지? 그러다가 0이 됐어요. 그지? 그런데 갑자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 커지기 시작하죠. 그죠? 기울기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커지는 이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변곡점 오해하면 안 돼요. 변곡점은 그냥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접합점인 거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접합점. 그렇다는 얘기야. 자, 뭐 간단한 얘기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4차 함수가 나오면, 자, y는 ax 4제곱에 bx 세제곱에 뭐 이런 모양의 4차 함수가 나온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얘 봐봐라. 요거 미분하잖아? 그러면은 y 프라임이요. 4x의 세제곱, 4ax 세제곱 플러스 3bx 제곱에 플러스 따따따 해가지고 이제 3차가 나올 거야. 3차가 나옵니다. 다시 몇 차? 3차가 나와요. 3차가. 그러면 미분을 해서 3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차 방정식을. 그래서
이걸 3차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이 3차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냐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세근. 서로 다른 세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서로 다른 세근이 나올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근 하나에 중근 한 개에 실근 한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이겠죠. 하나가 중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근이 나올 수 있냐면 실근 하나가 나올 수도 있죠. 실근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근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3중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근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 하나만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기울기 0 되는 점이 3번 나오느냐, 2번 나오느냐, 1번 나오느냐. 기울기 0 되는 점이, 그러니까 이게 X축의 평행한 접선, X축의 평행한 접선이 3번 나오느냐, 2번 나오느냐, 1번 나오느냐 가지고 그래프 모양 결정이 됩니다. 그냥 외워도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니까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양수면 올라가면서 끝나고 음수면 내려가면서 끝나니까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야. 음수일 때는 이걸 뒤집어 버리면 돼요. 자, A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 지금 A 양수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끝나요. 그래서 기울기 0 되는 점이 하나, 둘, 셋. 아름다운 W 모양 나와요. 그래서 차례대로 작은 놈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얘는 극소, 극대, 극소입니다. 그러니까 극소가 2번 나오는 거죠. 극소가 2번 나오는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4차 함수. 여기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4차 함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양의 4차 함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얘는 쉬워. 얘는 뭐 외울 것도 없어. 실근이 한 번 나와. 기울기 0 되는 점이 하나래.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기울기 0 되는 점이 몇 개다? 하나다. 기울기 0 되는 점이 여기 하나다. 여기. 그래서 얘는 대충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요. 물론 2차 함수랑 똑같진 않습니다. 오다가 좀 살짝 휘었다 오고 살짝 휘었다가 오면 그래요. 하지만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변화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넣으면 나오니까. 근데 이건 대충의 그래프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 2차 함수다라고 한 거 아니야.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를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오게 돼요. 중근 한 개에 실근 한 개 있는 모양. 이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되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내가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하나씩 설명할 것이냐 요게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준이면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양만 합시다. 지금 여기가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면 이 중근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중근이 변곡점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요런 거 했었지. 자, y는 x 세제곱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y'은요. y'은 3x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은 얘가 6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 0 한번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지금 여기서 기울기 0 되는 값을 봤더니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기울기 0인데 이게 지금 중근인 거잖아. 맞잖아. 기울기 x제곱이 0이니까 얘는 0이 2번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중근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일 때는요.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고 얘도 기울기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모양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얘는 당연히 더블 프라임에서 6x가 0 되는 점 찾아도 x가 0일 때 변곡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다른 근이다 이러면은 얘는 중근이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한번 기울기 0이 되는데 얘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인데 얘가 변곡점이니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베타.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즉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여기랑 두 군데 있어요. 기울기가 0이고 얘도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런데 알파에서 중근이란 얘기는 알파 전과 알파 이후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다 멈췄다가 더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변곡을 갖습니다. 변곡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극소겠죠. 극소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그림 하나만. 얘는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면서 끝나고 세 군데서 꺾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A가 음수면 뒤집히겠죠. 이게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얘도 A가 음수면 이렇게 뒤집히겠죠.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 다음에 또 베타가 중근이면 또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베타가 중근이면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얘가 중근이야. 얘가 중근. 얘가 중근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기울기 0 하면 됐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똑같이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곡은 중근이 되는, 즉 기울기 0 되는 데가 중근이면 얘가 변곡을 갖는다. 이런 그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게 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내가 극대극소를 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극대극소를 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대극소를 설명할 거였으면 앞에서 했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변곡도 앞에서 했으니까 따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 모양을 갖습니다. 세 가지 모양을 갖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얼른 정리하시고요. 얼른 정리하시고 5분만 쉬었다가 그거 합니다. 그 접선 예방정식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미분 문제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미분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점은 뭐고, 어떤 점은 뭐고, 증가는 뭐고, 감소는 뭐고, 그 다음에 뭐 변곡점은 어디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했다. 일단은 다 설명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오디오는 끌게.